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더욱 진실해지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동기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 우리는 이정을 나누는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는 그 깊은 관계의 이면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던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겉보기에 진심으로 가득 찬 모든 미소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심리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에 숨겨진 측면들, 즉 충동, 욕망, 그리고 동기들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인간적 친밀감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진정한 우정을 극도로 희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마치 지도처럼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집을 나서기 전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가면 하나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면은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리적 가면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적 위장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그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면을 결코 벗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가면을 벗는 배우들과는 달리 우리의 심리적 페르소나는 너무나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아 우리 스스로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면이 되고 가면은 곧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모습입니까? 융은 우리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춰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고 관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유능하고 친절한 직원에 가면, 가족 앞에서의 사랑스러운 아들딸에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에 가면.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대체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페르소나는 복잡한 사회계층을 탐색하고 갈등을 피하며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융은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배적이 될 때 페르소나 팽창이라 불리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철저히 거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쾌활하고 남을 돕는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농담에 웃어주고 추가 업무를 자원하며 모든 사람의 주말 계획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쾌함 아래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 상냥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떤 성격적 측면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대답은 종종 불편합니다. 짜증, 비판적인 생각, 질투, 혹은 끊임없이 연기하는 데서 오는 극도의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상한 어머니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좌절감을 억누르는 어머니,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불확실성을 숨기는 리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쟁심을 감추는 친구. 이것들은 반드시 기만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면서도 스스로는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두 페르소나가 상호작용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한 연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기대가 빚어내는 한바탕 춤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정은 융이 말한 진정한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이 가면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위험을 감수하는 것.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호막과도 같은 가면 없이는 거절, 비판, 혹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을 친구,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회적 가면 너머에 있는 진짜 상대를 결코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서로의 페르소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들에 대한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를 구현하는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특성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냉소주의를 마주할 필요가 없고 끊임없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피할 수 있으며 항상 관대한 친구는 자신의 이기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는 성격의 빛과 그림자 측면 모두의 통합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점은 페르소나가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쓴 행동에 대해 받는 사회적 인정은 그 패턴을 강화시켜 진정한 표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인정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심하게 구축한 이미지를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기에 대해 받는 칭찬에 의존하게 됩니다. 융은 주로 페르소나를 통해 사는 것이 영적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끊임없는 연기는 지치지만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는 페르소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실체 없는 연결의 외양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고 서로의 가면만을 알고 있다면 진정한 우정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기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연기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 우리 안에 부정하는 또 다른 나. 모든 인간은 내면에 어두운 동반자를 지니고 다닙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 충동, 욕망들의 숨겨진 집합체. 칼 융은 이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의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가장 격렬하게 부정하는 바로 그 특성들이 종종 우리의 행동을 비밀리에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그림자 측면들이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 우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수년간의 임상 관찰과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자기 분석을 통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부인하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친구와 적에게서 자신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바로 그 특성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없이 관대해 보이는 개인은 항상 주기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분노의 바다를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나쁜 특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자아상에 맞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억누르도록 배운 긍정적인 특성, 숨기도록 배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인하도록 조건화된 자연스러운 충동들이 포함됩니다. 항상 이타적으로 살도록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의 건강한 자기 이익을 그림자 속에 숨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강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이로와 지지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림자를 특히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을 부정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억압은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소유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짜라거나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융이라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나 연기하는 행동에 대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분노하는 개인은 자신이 부인하는 이기심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특성들에 의해 가장 크게 자극받습니다. 이 투사 메커니즘은 진정한 우정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투사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림자 처리한 특성들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인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누군가를 설명할 수 없이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스트레스, 피로 또는 감정적 격변의 순간에 종종 나타난다고 관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통제가 약해지는 순간들입니다. 영원히 친절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잔인함으로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개인이 충격적인 무모함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구가 극적인 감정의 폭발과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적 방어를 뚫고 나오는 그림자의 언뜻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림자는 또한 우리의 꿈, 환상,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밀리에 존경하거나 경멸하는 특성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융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감정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들이 종종 그림자 재료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그림자 통합을 요구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완전한 복잡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여 진정한 연결에 필요한 취약성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질 만한 자질만을 제시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필사적으로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호 기만과 자기 기만에 기반한 관계를 만듭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 즉 우리가 부인해온 특성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심리적 건강과 진정한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도덕적 원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복잡성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개발하고 분열된 관점이 아닌 통합된 전체성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 우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칼융의 가장 심오하고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집단 무의식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 이미지,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상징들의 저장소이며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융은 집단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깊숙이 형성하고 지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악당과 같은 원형들은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친구를 선택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고대의 원형적 패턴들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맺는 많은 우정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의해 활성화된 원형적 역학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보호자 원형을, 다른 한 사람은 상처 입은 아이 원형을 구현하며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연결이 아니라 두 원형 간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우정이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초기 매력, 신혼여행 기간, 갈등의 출현, 그리고 결국 실망이나 해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특정 개인들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을 통해 연기되는 원형적 역학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정과 관계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심리적 힘의 상호작용임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집단적 패턴 너머를 보고 원형적 가면 아래에 존재하는 독특한 개인과 관계를 맺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폭로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일종의 상호 심리적 몽유병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무의식적인 패턴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투사.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서 보는 심리. 칼 융은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불편한 발견 중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재료에 의해 오염된 상태로 봅니다. 융이 투사라고 부른 이 메커니즘은 의 진정한 우정이 거의 불가능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부인하는 특성들, 충족되지 않은 욕구,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런 다음 그 투사물들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예곡된 버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심리적 영화 영사기처럼 작동하여 우리 무의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통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반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투사는 자아에게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냅니다. 부정직함과 씨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지된 거짓말에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싸우는 개인은 끊임없이 친구들을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우정이 이상화와 그에 따른 환멸이라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인 욕구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들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부풀려진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는 실제 자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결국 개입하게 됩니다. 투사의 거품이 터지면 우리는 종종 정반대의 극단으로 흔들리며 이제는 우리의 부정적인 자질을 같은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한때 완벽하게 이해심 많아 보였던 친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흥미진진하게 즉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무책임하게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긍정적 투사에서 부정적 투사로 전환했을 뿐이며 우리 자신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융은 투사를 인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심리적 발전과 진정한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의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상실감이나 실망감으로 경험됩니다. 우리가 이상화했던 친구는 평범한 인간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악마화했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융이 우리에게 남긴 이 섬뜩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자신의 투사라는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는 당신 안에 살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 그들을 비난해왔다면 당신은 과연 얼마나 많은 진짜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그리고 더욱 불안하게도 만약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심리적 재료를 위한 스크린으로 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융의 발견은 우리 대부분이 사람들 속을 걸어가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혼자이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멀고 먼 꿈으로 남아있는 심리적 거울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진실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연결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가면 뒤에 있는 연약하지만 진실된 인간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고독하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관계라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더욱 진실해지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동기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 우리는 이 정을 나누는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는 그 깊은 관계의 이면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던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겉보기에 진심으로 가득 찬 모든 미소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심리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에 숨겨진 측면들, 즉 충동, 욕망, 그리고 동기들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인간적 친밀감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진정한 우정을 극도로 희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마치 지도처럼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집을 나서기 전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가면 하나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면은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리적 가면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적 위장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그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면을 결코 벗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가면을 벗는 배우들과는 달리 우리의 심리적 페르소나는 너무나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아 우리 스스로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면이 되고 가면은 곧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모습입니까? 융은 우리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춰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고 관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유능하고 친절한 직원에 가면, 가족 앞에서의 사랑스러운 아들딸에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에 가면.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대체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페르소나는 복잡한 사회계층을 탐색하고 갈등을 피하며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융은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배적이 될 때 페르소나 팽창이라 불리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철저히 거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쾌활하고 남을 돕는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농담에 웃어주고 추가 업무를 자원하며 모든 사람의 주말 계획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쾌함 아래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 상냥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떤 성격적 측면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대답은 종종 불편합니다. 짜증, 비판적인 생각, 질투, 혹은 끊임없이 연기하는 데서 오는 극도의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상한 어머니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좌절감을 억누르는 어머니,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불확실성을 숨기는 리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쟁심을 감추는 친구. 이것들은 반드시 기만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면서도 스스로는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두 페르소나가 상호작용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한 연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기대가 빚어내는 한바탕 춤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정은 융이 말한 진정한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이 가면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위험을 감수하는 것.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호막과도 같은 가면 없이는 거절, 비판, 혹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을 친구,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회적 가면 너머에 있는 진짜 상대를 결코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서로의 페르소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하다는 환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융은 페르소나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신의 부분들에 대한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를 구현하는 페르소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특성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냉소주의를 마주할 필요가 없고 끊임없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피할 수 있으며 항상 관대한 친구는 자신의 이기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정한 관계는 성격의 빛과 그림자 측면 모두의 통합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쩌면 가장 불안한 점은 페르소나가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쓴 행동에 대해 받는 사회적 인정은 그 패턴을 강화시켜 진정한 표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인정이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심하게 구축한 이미지를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기에 대해 받는 칭찬에 의존하게 됩니다. 융은 주로 페르소나를 통해 사는 것이 영적 공허함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끊임없는 연기는 지치지만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는 페르소나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실체 없는 연결의 외양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고 서로의 가면만을 알고 있다면 진정한 우정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기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연기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림자. 우리 안에 부정하는 또 다른 나. 모든 인간은 내면에 어두운 동반자를 지니고 다닙니다.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특성, 충동, 욕망들의 숨겨진 집합체. 칼 융은 이 심리적 현상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그의 연구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가장 격렬하게 부정하는 바로 그 특성들이 종종 우리의 행동을 비밀리에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그림자 측면들이 진정한 우정을 형성하는 우리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수년간의 임상 관찰과 그 자신의 고통스러운 자기 분석을 통해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부인하는 특성들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친구와 적에게서 자신이 차마 인정할 수 없는 바로 그 특성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끝없이 관대해 보이는 개인은 항상 주기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친구는 분노의 바다를 억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우리의 나쁜 특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상적인 자아상에 맞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억누르도록 배운 긍정적인 특성, 숨기도록 배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인하도록 조건화된 자연스러운 충동들이 포함됩니다. 항상 이타적으로 살도록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의 건강한 자기이익을 그림자 속에 숨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강해야 한다고 배운 사람은 이로와 지지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림자를 특히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을 부정하기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억압은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소유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에 근본적인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짜라거나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융이라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나 연기하는 행동에 대해 무엇을 부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으로 분노하는 개인은 자신이 부인하는 이기심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특성들에 의해 가장 크게 자극받습니다. 이 투사 메커니즘은 진정한 우정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투사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림자 처리한 특성들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으며 이는 무의식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인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누군가를 설명할 수 없이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가 스트레스, 피로 또는 감정적 격변의 순간에 종종 나타난다고 관찰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통제가 약해지는 순간들입니다. 영원히 친절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잔인함으로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개인이 충격적인 무모함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친구가 극적인 감정의 폭발과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의식적 방어를 뚫고 나오는 그림자의 언뜻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림자는 또한 우리의 꿈, 환상,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밀리에 존경하거나 경멸하는 특성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융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감정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들이 종종 그림자 재료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그림자 통합을 요구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완전한 복잡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화된 자아상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여 진정한 연결에 필요한 취약성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질 만한 자질만을 제시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필사적으로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호 기만과 자기 기만에 기반한 관계를 만듭니다. 융은 그림자 작업, 즉 우리가 부인해온 특성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이 심리적 건강과 진정한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거나 도덕적 원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복잡성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을 개발하고 분열된 관점이 아닌 통합된 전체성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 무의식. 우리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힘칼융의 가장 심오하고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집단 무의식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리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시적 이미지, 본능, 그리고 보편적인 상징들의 저장소이며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융은 집단 무의식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깊숙이 형성하고 지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악당과 같은 원형들은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인식,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친구를 선택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고대의 원형적 패턴들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맺는 많은 우정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 의해 활성화된
원형적 역학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보호자 원형을, 다른 한 사람은 상처 입은 아이 원형을 구현하며 무의식적으로 서로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연결이 아니라 두 원형 간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우정이 예측 가능한 궤적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초기 매력, 신혼여행 기간, 갈등의 출현, 그리고 결국 실망이나 해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들이 특정 개인들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을 통해 연기되는 원형적 역학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정과 관계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심리적 힘의 상호작용임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러한 집단적 패턴 너머를 보고 원형적 가면 아래에 존재하는 독특한 개인과 관계를 맺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한 폭로는 우리가 우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로는 일종의 상호 심리적 몽유병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무의식적인 패턴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투사.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서 보는 심리. 칼 융은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불편한 발견 중 하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재료에 의해 오염된 상태로 봅니다. 융이 투사라고 부른 이 메커니즘은 진정한 우정이 거의 불가능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부인하는 특성들, 충족되지 않은 욕구,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지고 그런 다음 그 투사물들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예곡된 버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투사는 심리적 영화 영사기처럼 작동하여 우리 무의식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합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통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심리적 반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투사는 자아에게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냅니다. 부정직함과 씨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지된 거짓말에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싸우는 개인은 끊임없이 친구들을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우정이 이상화와 그에 따른 환멸이라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긍정적인 욕구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그들의 훌륭한 자질에 대한 부풀려진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는 실제 자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결국 개입하게 됩니다. 투사의 거품이 터지면 우리는 종종 정반대의 극단으로 흔들리며 이제는 우리의 부정적인 자질을 같은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한때 완벽하게 이해심 많아 보였던 친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흥미진진하게 즉흥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무책임하게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긍정적 투사에서 부정적 투사로 전환했을 뿐이며 우리 자신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의식적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융은 투사를 인식하고 철회하는 것이 심리적 발전과 진정한 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의 관계를 포기하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상실감이나 실망감으로 경험됩니다. 우리가 이상화했던 친구는 평범한 인간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악마화했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결론 융이 우리에게 남긴 이 섬뜩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자신의 투사라는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는 당신 안에 살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 그들을 비난해왔다면 당신은 과연 얼마나 많은 진짜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그리고 더욱 불안하게도 만약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심리적 재료를 위한 스크린으로 보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융의 발견은 우리 대부분이 사람들 속을 걸어가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혼자이며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멀고 먼 꿈으로 남아있는 심리적 거울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진실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연결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가면 뒤에 있는 연약하지만 진실된 인간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고독하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당신이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관계라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더욱 진실해지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동기 없이 순수하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하고 깊은 유대감. 우리는 이 정을 나누는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는 그 깊은 관계의 이면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스위스의 혁명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했던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당신이 가진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겉보기에 진심으로 가득 찬 모든 미소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심리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성격에 숨겨진 측면들, 즉 충동, 욕망, 그리고 동기들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내면, 즉 그림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인간적 친밀감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허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진정한 우정을 극도로 희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마치 지도처럼 상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르소나.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가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집을 나서기 전 당신이 보이지 않는 가면 하나를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면은 플라스틱이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리적 가면입니다. 칼 융은 이 심리적 위장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그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면을 결코 벗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면 가면을 벗는 배우들과는 달리 우리의 심리적 페르소나는 너무나 깊숙이 내면에 자리 잡아 우리 스스로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면이 되고 가면은 곧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출된 모습입니까? 융은 우리가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춰 다른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고 관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유능하고 친절한 직원에 가면, 가족 앞에서의 사랑스러운 아들딸에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친구에 가면. 하지만 충격적인 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대체 누가 당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페르소나는 복잡한 사회계층을 탐색하고 갈등을 피하며 집단의 화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융은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배적이 될 때 페르소나 팽창이라 불리는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과 자신을 너무 동일시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철저히 거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쾌활하고 남을 돕는 동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농담에 웃어주고 추가 업무를 자원하며 모든 사람의 주말 계획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쾌함 아래에는 무엇이 놓여 있는가? 그 상냥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떤 성격적 측면들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대답은 종종 불편합니다. 짜증, 비판적인 생각, 질투, 혹은 끊임없이 연기하는 데서 오는 극도의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자상한 어머니처럼 보이기 위해 자신의 좌절감을 억누르는 어머니,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불확실성을 숨기는 리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쟁심을 감추는 친구. 이것들은 반드시 기만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통해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면서도 스스로는 진실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두 페르소나가 상호작용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한 연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기대가 빚어내는 한바탕 춤에 불과합니다. 진짜 우정은 융이 말한 진정한 만남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이 가면을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위험을 감수하는 것. 하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호막과도 같은 가면 없이는 거절, 비판, 혹은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을 친구,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회적 가면 너머에 있는 진짜 상대를 결코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자아가 아닌 서로의 페르소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은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친밀하다는 환상을